출근하는 엄마 슈퍼머니맘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 사업자 늘리기 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에 계정 정지 당하신 분들 계정 해지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계정이 정지가 됐을 때 해지하는 거 도와드리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다 커멘트를 어떻게 다 어차피 대량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계정 하나 가지고는 너무 약해요. 일단 지재권, 상표권, 기타 등등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계정으로 하지 마시고 최소 2개? 3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내고 싶다고 사업자 계정을 늘리고 싶다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에요. 어찌 보면 작년, 또 재작년 다른 거예요. 재작년이 좀 더 쉬웠고 작년이 쉬워 규제는 강해지고 사업자를 내기는 어려워지고, 근데 저희는 아직 새싹들이잖아요. 그런 매달 고정비를 내기에 그렇게 여유로운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한 주소당 여러 개 사업자를 내는 게 저희로서는 유리한데, 이제 세무서에서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한 주소당 여러 가지 다 계정이 있는 사업자 번호를 좀 정리하는 추세라고 최근에 들은 게 있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참고로 지금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개 중에서 제 주소, 그러니까 지인 주소 합쳐서 7개, 그리고 3곳은 비상주 오피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좀 내용이 길 수는 있지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희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량, 반자동, 수동 이렇게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저는 현재 대량을 하고 있고 팔린 상품들을 반자동으로 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량을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많이 뿌리고 보자가 국룰인데, 제가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10,000개, 10,000개가 쿠팡의 최대 업로드 개수였어요. 기존의 선배님들은 한 사업자당 5만 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개 사업자만 있어도 10만 개를 넣을 수 있었는데, 그 룰이 바뀌게 되면서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10,000개가 최고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업자 개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한 사업자당 10,000개씩 업로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사업자 늘리는 방법에 대해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한 사람이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냐고 질문해 주신 분 계셨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성동구입니다만, 개인 사정상 저희 주민등록상 주소는 친정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사업자 등록은 친정집에 있는 강남구에 내게 됩니다. 이때 추가 첨부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저희 친정 엄마랑 제가 서류상 같이 살고 있다고 확인되는 서류 하나만 보내면 된다고 해서 팩스 전송을 했었던 게 작년 7월이에요. 그래서 하나, 사업자를 먼저 거기서 냈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대량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사업자를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자 번호는 정말 쉽게 그냥 초본만 보내고 주소, 집 주소로 해서 무료로 사업자를 받게 됩니다. 쿠팡이 1일 최대 업로드 수가 옵션 수를 포함해서 5,000개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맘먹고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전에 이미 올릴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서과장님, 저희 스승님이신 서과장님께서도 처음에 수업할 때 사업자를 늘려서 계정 수를 늘려라, 1개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약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업로드 하는데도 자꾸 오전이면은 옵션 수 때문에 더 이상 업로드가 안 되고 해서 두 번째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서 받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주소 친정집에 냈잖아요. 두 번째 주소 어디로 내야 될까요? 퀴즈. 또 친정집에다가 냅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첫 번째 냈었던데 또 내봅니다. 원래 한 집당 사업자 주소가 하나밖에 안 내주잖아요. 그래도 저는 마치 이곳에 처음 내는 것 마냥 다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아마 다음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틀려져요. 물론 이게 지역 분위기도 있고 어떤 담당자가 걸리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세무사 담당분한테 전화가 오면 바짝 엎드려서 이제 썰을 막 푸는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은 상품을 많이 올려야 매출이 높아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기존의 쿠팡은 5만 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했는데 최근은 10,000개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해서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래저래 해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해봅니다. 운 좋게 바로 두 번째 계정이 한 집에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총 7개를 늘린 거예요. 세 번째 계정 낼 때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신랑과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에다가 저랑 신랑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걸로 해서 저희 신랑과 저의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 두 개를 첨부해서 또 발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첫 번째 주소다 보니까 초스피드로 사업자 등록증이 세 번째가 나왔죠. 이제 네 번째, 즉 네 번째 사업자는 지금 제가 사무실을 본업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더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네 번째 사업자를 냅니다. 같이 일하는 분이 두 분이 더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해 계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네 번째는 잘 나왔는데 이제 다섯 번째 여기를 내려고 같은 곳에 또 다섯 번째를 내려고 하니까 여기 기존에 냈는데 왜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는 다른, 그러니까 업태를 좀 다르게, 기존에는 해외 구매 대행이었으면 이번에는 국내 그 선호 도매업으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막 썰을 풀었더니 그럼 집주인이 그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오피스 주인이. 그래서 그러면은 오피스 그 주인분의 동의서가 있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1인 다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이제 집주인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뭐 사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대충 느낌 오시죠? 이제 당일날 다섯 번째 사업자 번호가 나왔어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무실에 같이 일하고 있는 언니네 집에다가 이제 하나 내고, 그 이제 일곱 번째, 요거가 조금 클라이맥스. 일곱 번째는 동대문 저희 큰어머니 집에다가 사업자 주소를 내요. 근데 동대문구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대문구 진짜 빡세요. 한 번 택배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2주 있다가 담당자가 뭐 한 명이겠어요. 그 사업자를 내주는 사람이. 그래서 2주 있다가 다시 처음인 것처럼 다시 또 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데 목소리가 약간 들어본 목소리면서 좀 쎄해.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같은 담당자의 또 그분이 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죠. 일단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다. 이 전화 통화가 진짜 처음인 것처럼 정말 뻔뻔하게 나는 몰랐다면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호사무실 자꾸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이 소호사무실이지 그것도 고정비인데 내가 돈이 어디냐. 이제 막 일 시작한 사람한테 소호사무실 내라고 하면 뭐 좀 그렇지 않냐. 솔직히 본인이 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조금 이렇게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제발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한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좋아요. 슬슬 넘어오는 분위기야. 그래서 저보고 거기서 진짜 업무를 보내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일을 한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실사를 와도 되겠니? 그럼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진짜로 실사를 나오셨죠. 보여드리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한다. 컴퓨터 세팅 좀 해놓고 그런 다음에 오셨다가 가셔서 사업자를 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 사업자를 냈는데, 동대문구는 제가 강남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이렇게 내봤는데 동대문구가 제일 빡세요. 일단은 실사 나오실 거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8, 9, 10 이거는 그냥 아예 제가 처음부터 비상주 오피스를 또 어떻게 좋은 기회에 좋은 가격으로 신청을 하게 돼요. 제가 비상주 관련된 영상은 이 다음번에 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저의 10개의 사업자 등록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10개에 비해서 조금 저희 매출이 뭐 그렇게 막 대박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 좀 뭔가 구상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이제 꿀팁이랑 같은 거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방법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돈이 안 든 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집, 그다음에 가족, 친지분들 그렇게 하다가 정말 안 되면 비상주 오피스. 제가 한 데는 제가 월에 2만 원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 준비해서 그거는 영상 하나 다시 만드는 걸로 하고, 비상주 오피스는 제일 좋은 거는 빨라요. 나오는 데가 정말 빨라요. 저희한테 시간은 돈이니까 만약에 자꾸 주소지 문제로 사업자 등록이 신청이 자꾸 지연된다고 하시면 비상주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뭐든지 시작하는 게 이제 최고니까요. 그렇게 해서 10개의 사업자가 완성이 되었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여기 댓글 주셔도 되고, 또 밑에다가 적어놓은 저 오픈 채팅방 와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